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오늘은 서바이벌 키트. 나의 회사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좀 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딜의 중요성.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 친구가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막 형성이 되고 결국 사장님과 이 친구가 가장 오래 일을 했고 주변에 막 여러 인물들이 들어 나오고 누굴 자르고 막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뭐 일상적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친구의 일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좀 부탁할게 등등 몇 번 톡톡 두들겨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 야 이거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야 라는 말들에 속아서 그렇게 1년 2년 쭉쭉쭉 이제 지내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워라밸도 깨지고 이런 파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막 일도 되게 많이 하는데 연봉도 잘 안 올려준다 그러고 아니면은 그만한 일을 하면 그만한 위치라도 주면 내가 진급이 되고 진급에 맞는 월급을 받고 어쨌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반대급부가 오면 그나마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사이클이 도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요즘 힘들다 뭐하다 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엄청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분위기를 통해서 으쌰으쌰 아니면 엄청 힘들어 하면서 약간 연봉을 안 올려준다던가 좀 부탁할게 약간 이런 게 있다던가 이게 약간 보편적인 한국적인 상황들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문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한국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버릇을 갖고 있어요. 예. 뭐 저도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스타트업을 해서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사람도 뽑고 뭐 회사들 조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일들을 해봤지만 결국 관리직까지 올라가고 하면 결국 밑에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정말 뭐랄까요 싼 가격에 일 열심히 시키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은 밑에 사람들을 옥죄어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론이 없을 거야. 어쨌든 밑에 사람들을 정해진 월급 혹은 되게 이피션한 방법으로 더 많은 그 결과물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의 능력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 내가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완전 애기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서류를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클라이언트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몰라야 된다고 군대 이등병처럼 뭐 전화도 잘 못 받고 막 이런 상황이면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쨌든 역학관계나 정치적인 구도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좋은 기회다. 너 실력 발휘해가지고 네가 위로 치고 올라가라고. 치고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이걸 가지고서 딜을 해서 네 월급을 올리든지 하라고. 이거 절호의 찬스라고. 네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난 이만큼만 일하고 난 퇴근할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회사를 내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온 거다. 기회가 온 거다. 여기서 약간만 실력 발휘를 해보자 라고 저는 인커리지를 했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 큰 코끼리가 조그만 새사슬이 발에 묶여 있는데 그거를 끊으려고 생각조차 안 한대.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대. 그 서커스 관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 쇠사슬에 항상 구속돼 있어서 이 쇠사슬은 안 끊기는 거지 끊을 생각조차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는 게 가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오케이 근데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불만족스럽다고 내가 힘들더라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누가 칼자루를 진 거예요. 누가 갑인 거야. 내가 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뭐 회사를 무너뜨리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일한 만큼의 처우를 받자는 게 제 포인트인 거죠. 예, 제 포인트인 거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래도 회사는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근데 회사 상황을 봐줄 필요는 없어요. 회사는 회사야.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내가 나가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게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회사는 특별히 큰 회사일수록 어떻게든 합니다. 어떻게든 진짜
오지랖이 넓을 거야.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앞길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만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잖아요. 그럼 그것도 회사의 이익이라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면 회사가 이익인 거예요. 회사 사정 다 봐줄 필요가 없다 말인 게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회사 관리직 하시는 분들의 일인 거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가서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좀 더 참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이야.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문제를 봉합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이윤을 내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해. 근데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해요.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회사 신경 쓰지 말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좀 더 하루하루 누적되면서 좀 더 밝은 미래가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회사 사장 다 봐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면서 그거에 맞는 반대급부도 안 주면서 맨날 사탕 발림 소리를 해준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 그거는요, 좋지 않은 회사예요. 예, 여러분들도 거기 안에서 만약에 다른 곳에 더 많은 챌린지를 했다고 친다면 더 많이 자라있을 건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회사는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 대신 월급 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현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얘기하라고. 다 얘기하라. 이건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거거든요. 다 얘기하라고. 나는 원래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고 난 이걸 열심히 하는 게 내 목적인데 다른 걸 시키냐. 다른 걸 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돈을 더 주거나 그거에 대한 맞는 직책을 주거나. 그렇잖아요. 걔는 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까지 들어오니까 둘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 시간도 포기해가면서 이 두 개의 퀄리티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개의 퀄리티를 내고 딜을 하겠죠. 근데 딜이 안 먹혀? 딜이 안 먹히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난 내일만 해. 전 군대에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이때 많이 맞았는데 군대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못 해. 커피 타오라고 하잖아요. 전날 춤췄을 때도. 그러면 커피를 이만큼 물을 따서 주잖아요.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그러면은 얘 뭐지? 다음부터 안 시켜요, 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잘해야겠죠. 왜냐면 그때는 뽑힌 거니까. 그건 잘하는데 차라리 다른 거 시키잖아요. 일부러 안 해버려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면은 내 눈에 얘기했지만 회사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해가는 조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하네? 토닥거리니까 어떻게든 울면서 하네?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누가 손해요? 그 사람이 손해인 거야. 차라리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오히려 네가 해야 되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혹은 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티를 내라고. 왜냐면 알아야 되거든. 관리직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과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든 오르고 덜려고 해서 간다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지금 초년생 직장을 구하고 항상 자라나야 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독인 거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일부러 퀄리티를 낮춰라, 네가 하는 일을. 그 다음에 이게 눈에 보이게끔 떨어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정해진 시간이 이거고 내 에너지는 이거고 내가 잘하는 거 이건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윗사람들은요. 그때서야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겪고 있는 거를 다 말해줘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남녀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모른다고. 나는 이게 불만족스럽고 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뺏긴다. 이거를 얘기를 해서 뭔가 액션이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페이지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공부라든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해야 되는 일들의 막 홍수에서는 진짜 하다가 짜증이 나죠. 무슨 공부야, 공부는. 빨리 이게 데드라인이 끝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말을 해라. 말을 하고 안 들면은 교훈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는 거야. 좀 이거 비디오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윗사람들은 한 번씩 미친 척을 해줘야지 안 건든다고. 네, 특별히 한국에 저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제가 약간 좀 낀 세대여가지고 선배들이 시키거나 윗사람들이 시키면은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호구되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성격 못하는 애들도 있어. 제가 이거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고 내가
거기서 괴롭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한 번, 두 번 실수는 오케이. 근데 계속 반복되면 그 바보야. 고쳐야 돼, 시스템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20대를 투자해서 30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40대, 50대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상상으로 안 돼요. 노력하고 행동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좀 해라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친구가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딜을 하면은 레퍼런스 부분을 어떻게 좋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 좋은 레퍼런스 써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하면 추천서 같은 경우거든요.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도 이제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전 직장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이랑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는 걸 읽는 거죠. 그래서 추천서를 저는 콜렉트를 하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일을 했거나 예전에 뭐 있었던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뭐 연구실이라든지 다 그 추천서를 콜렉트를 해요. 저는 나중에 이제 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거의 한 10년 이상 했고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이 레퍼런스를 막 써줄까봐 내 할 말을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커리어 파스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은 사실 레퍼런스보다 이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 경력, 실적이 더 중요하겠지. 왜냐면 어느 한 회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는 인정을 받고 어쨌든 일을 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에 들어갈 때 자기 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겠지, 레퍼런스를 전 회사에서 안 받아왔다고 안 넣어준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 잡오퍼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물론 HR끼리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내가 그러니까 내 원래 회사를 다니는 회사에서 이 회사랑 딜을 할 때 이거를 내 회사에 알린다? 이건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얼핏 주워 듣기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할 때 다른 회사에서 그 딜을 가져오면 그걸 낮춰준다, 뭐 혹은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지원하니까 그 레퍼런스 써줘. 이거는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은. 거의 안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직장, 미국 같은 경우나 혹은 유럽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을 취직할 때 전 회사에 연락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체크란이 있어요. 그런 체크 안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레퍼런스 부분 때문에 그거 말을 못하고, 어떻게 말을 못하는 것도 정당한, 내가 A라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막 주면서 괴롭히니까 어떻게 정당한 요구인데 그걸 가지고 레퍼런스에 잘못 쓴다? 그러면 그 사장도 사실 뭐 그냥 그 회사 자체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없잖아. 학교 갓 졸업하고 몇 개 프로젝트밖에 없는데 이걸 보고 이 학생을, 물론 이제 그런 포지션이 아예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뽑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는 레퍼런스 한 장, 두 장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친구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좀 경력이 있고 있는 경우에 레퍼런스 말고도 다른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레퍼런스가 전 직장도 전 직장이지만 같은 프로페셔널이나 나를 좋게 써줄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모아놔도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저도 제 아는 형님들, 뭐 친구들한테 레퍼런스 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굳이 뭐 왜 내가 그쪽 레퍼런스를, 물론 이제 명시하는 경우는 있겠죠. 뭐 전에 받았던 뭐 학교, 뭐 디렉터, 아니면은 무슨 전 직장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비자 프로세스 할 때 레퍼런스가 필요해가지고 레퍼런스 부탁한 적 있어요, 제 회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트릭인데, 내가 너의 레퍼런스가 필요해. 근데 이게 비자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레퍼런스 보면은 딱 보면은 어디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도 여전히 어쨌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녹아져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레퍼런스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추천되느냐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나를 레프레젠트하는 글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라도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받아놓는 것도 괜찮다. 기본적으로 회사한테 약간 호구도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호구 잡혀도 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물론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고 내가 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친다면, 그만한 규모를 갖고 있고 그만한 어떤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친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의 긴장감들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나는 언제든지 다른 회사 갈 수 있고,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실력 발휘를 해서 우리 회사에 데디케이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이게 딜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로비스트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비하는 게 합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딜이라고 하면은 내가 A를 주고 B를 받고, 그 무역할 때도 뭐 카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슨 카드를 내밀면 뭐 그 국가 대 국가로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줄 테니까 넌 이걸로 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인데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은 카드들 뒤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카드 냈네? 그럼 난 이거 받고 요거 받고 요거 해서 연봉을 협상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 친척들은 알겠지. 맨날 보니까. 근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 되게 이쁜 옷을 입고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갖고 왔어. 자, 내가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모르다 이상한 사람 뽑아가지고 월급 도둑 때문에 안 되잖아. 회사도 한 명 뽑아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카드 저런 카드를 내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얘도 해피하고 나도 해피한 서로의 어떤 그 근무지라든지 작업 영역 같은 것들을 빠르게 피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딜이라는 거는 정말 뭐 우리 짤 중에 뭐 극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 뭐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비전들이 있다. 또 너네 회사의 디렉션이 이거니까, 나의 어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화학 반응이 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장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인터뷰 보고 있는 그 임원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카드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PR을 잘하고 딜할 수 있는 어떤 스펙도 단순하게 계속 적고 늘리고 뭐 토익 몇 점 이게 스펙이 아니야. 어떤 의미로 보면요. 제가 다른 비디오를 만들어도 놨지만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고 이 카드로 내가 무엇을 맞고 다른 사람들이 이 카드를 냈을 때 이거를 무효화시켜서 내가 뽑힐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구상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스펙의 어떤 그 내용적 측면이지 모양적 측면에서는 나 이런 것도 했어요. 저런 것도 했어요. 요즘은 그것도 많아서 안 믿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다 유학하고 다 실력 좋고 다 좋은 회사다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제가 쓰는 이제 딜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진짜 이런 딜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쓰던 저건데, 저는 약간 뭐가 필요하거나, 뭔가 약간 이렇게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 했던 부분들 다 패키징을 하고 다 보여줘. 리마인드도 시켜주고, 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원래 스코프보다 난 더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래. 뭐가 이래.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이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너무 이쪽에 에너지 소비가 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I need your help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 회사에 열정이 많고 이런 것들 해왔고 또 이런 관심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 이거 개선해줘가 아니라 도와줘. 도와줘. 난 이 회사에 계속 일하고 싶거든.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한 명의 일개 직원의 개미 같은 직원에 비하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디렉터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난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 역학관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잘 파인 튠하면서 가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진짜 without curtain,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히든 뭔가 숨겨놓지 않고 마인드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다 올려놓고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난 좀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고. 저 미국에서는 이거 다 통했거든요. 지금까지 솔직하잖아요. 되게 솔직하고 되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심지어는 디렉터 회사도 자기도 회사랑 약간 떨어져서 나한테 도움을 준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래?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래 이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을까? 내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팁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면은 솔직하게 올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데디케이션도 없고 진짜 월급 도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점 잡히겠죠. 잘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뭔가를 회사에 데디케이트하고 보여주고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난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과거의 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회사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도와달라고 I need you 하면은 확실히 다른 피드백이 올 수 있다. 좀 더 다른 페이지로 간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회사 대 나가 아니라 좀 인간 대 인간으로 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략도 어떤 양념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쪽으로 대화가 이제 넘어갔냐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말하고 막 피하라고 하나 시키면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되게 좀 약간 되게 소심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줬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방에 빵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제가 24살 때부터 티칭을 했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줌 미팅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제가 무슨 너는 얘기 뭐 클럽하우스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얘기하면 좀 긴데 어쨌든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몸이 얼어버려. 막 목소리가 떨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풀렸냐면 춤을 췄잖아요. 춤을 추면서 내가 그냥 무대 올라가면 마이크 다 잡으면 떨려. 근데 춤을 추면은 자신감이 막 터져나와. 막 진짜로 막 와 자신감이 막 터져나와요.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명, 20명 안 돼. 100명, 200명 모이면 더 막 에너지가 나오고 춤을 추고 막 이랬거든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공연할 때도 그랬고 몸이 막 에너지가 곱하기 한 10 이상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나는 극복된 줄 알았어. 극복된 줄 알았는데 웬걸 딱 가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이게 극복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정말 알리고 싶고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부분이 막 넘쳐나면은 이게 자신감으로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시드니나 영국이나 뭐 미국 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을 때 그 안 되는 영어 갖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한 프로젝트에 난 엄청난 열정을 쏟았고 내가 봤을 때 좀 하는 것 같아. 먹힐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 여러분한테 티칭할 때도 그랬고 내가 회사에서 딜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디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사에 분명히 내가 필요한 존재여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 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환경이 이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알아도 난 항상 못하고 있어. 내가 40평생 그렇게 살아서 내가 30평생 그렇게 살아서 잘 안 돼, 안 바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들 미래의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진짜로. 이게 단순하게 돈을 못 벌고 취직을 못하고 잉여가 되는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존재하고는 수많은 여러분들한테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핑계만 던져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꿰야 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액팅 하라고. 연극하듯이 그냥 해보라고. 잘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환경은 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어쨌든 성격을 바꾸고 안 되면 편지를 쓰든 글을 쓰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죠. 계속. 한 땀 한 땀씩 계속 추구하면서 방향성을 정하면서 안 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 버릇하고 PR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 그 다음에 그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다시 열심히 내 일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근데 그 환경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면서 학습 효과라든지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구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나를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고 다시 그 환경이 구축된 다음에 돌아와서 원래 나의 모습대로 돌아간 다음에 해도 된다. 특정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내 안에 여러 모습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한 모습들을 맥시마이즈 해서 그 모습으로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이 힘든 거야. 애기였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격대로 돌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내 역할, 롤모델에 맞춰서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20대에 저 롤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은 30대 때 이게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해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여러 단계로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과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뭔가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고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시기에 무조건 시작을 하고 되든 안 되든 준비된 것까지 끌어안고서 일단 가야 되는데 그때 어쨌든 내가 잘해왔던 못해왔던 그건 과거에 내가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나를 비난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금 가져놓은 걸 가지고 지금 그때 어떤 그 매체들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어떤 이런 매체들 강의 자료라든지 뭐 워크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스텝이 있겠죠. 또 다른 스텝이 있겠고 이것들 놓치게 되면 따라잡기가 나중에 힘든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유아기적 상황이에요. 환경이 되면은 환경을 타고 넘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 안 됐더라도 부딪혀보고 실패한다면 다시 삐대보고 다시 가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어쨌든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고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내가 갖고 쥐고 있는 카드, 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 정치적인 역학관계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슴에 안 와닿는 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전략들과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계속 오거든요. 파도처럼.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의 회사는 우리 미래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서브 타이틀로 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